따끈따끈한 대박 소식입니다.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개정안이 행정 예고된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계급여 역대급 인상됩니다. 사실상 드디어 확정이 되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건데요. 시니어 정보의 모든 것, 걱정마 엄빠 첫째 아들입니다. 지난 11월 22일 보건복지부에서 공지한 따끈따끈한 대박 소식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계급여 역대급 인상됩니다. 그리고 주요 기준들이 완화되면서 새롭게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시는 분들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번 소식도 역시 모르면 못 받는 정보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오늘 영상 끝까지 꼼꼼하게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걱정마 엄빠 지금 시작합니다.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개정안이 행정 예고된다고 합니다. 사실상 드디어 확정이 되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건데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급자들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가령 생계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임에도 불구하고 한 대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생계, 의료급여 수급에서 탈락되는 경우들이 많았었죠.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득 환산율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보통 수급자를 선정할 때 나라에서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따져보잖아요. 이때 재산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재산 종류마다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걸 소득 환산율이라고 하는데요. 소득 환산율이 높을수록 해당 재산의 값어치가 높게 측정되어 수급자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소득 환산율이 낮을수록 소득 인정액이 감소해서 수급자가 될 수 있거나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는 데 유리해지죠. 대표적인 재산 중 하나인 자동차. 이 자동차의 소득 환산율은 어떨까요? 현재 자동차의 소득 환산율은 월 100%입니다. 다만 배기량 1600cc 미만이면서 차량 가액이 200만원 미만인 승용차의 경우 예외적으로 월 4.17%의 소득 환산율을 적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25년부터는 해당 기준이 완화됩니다.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 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승용차까지 월 4.17%의 소득 환산율을 적용함으로써 자동차 보유로 인한 수급자 탈락을 최소화한다고 합니다. 예시를 보여드리면 더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아 준비했습니다. A씨의 사례예요. A씨는 월 100만원의 소득을 갖고 있고요. 구형 K5 모델을 갖고 계십니다. 이 K5 자동차는 1999cc고요. 차량 가액은 450만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자동차 소득 환산율표를 다시 한번 볼까요? 현재 기준으로 보면 수급자 탈락입니다. 배기량이 1600cc보다 높고 차량 가액도 200만원보다 높아요. 그래서 A씨는 이 자동차 재산이 100%월 소득으로 환산되거든요. 그래서 총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보면 기존 월마다 버시고 있는 소득 100만원에 차량 가액 450만원이 100% 인정돼서 550만원으로 소득이 책정됐어요. 그래서 생계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못하는데요. 2025년부터는 기준이 달라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A씨의 K5 자동차는 이제 100%월 소득 환산이 아니라 4.17% 비율로 환산이 됩니다. 그래서 450만원 곱하기 4.17%, 그러니까 18만원 정도만 소득으로 환산되기 때문에 총 소득 인정액은 월 소득 100만원 플러스 18만원, 총 118만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신규 수급자로 선정되어 월 7만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동차 재산 외에도 바뀌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부양의무자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생계급여의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원 또는 일반 재산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수급 자격에서 탈락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걱정마 엄빠 댓글을 통해 자주 토로하시는 상황 중에 하나예요. 자식은 잘 산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부모와 연을 끊었다는 거죠. 자식들이 따로 생활비를 주는 것도 아닌데 수급자를 탈락해서 너무 억울하다는 이야기였는데요. 꽤나 빈번하게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홀로 살고 있는 1인 가구 B씨가 있습니다. 월 30만원 소득 외 별다른 재산은 없으시다고요. 그래서 소득 인정액이 30만원에 불과하고 당연히 생계급여 선정 기준인 71만 3천원에 부합합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뿔싸 아들과 며느리의 소득을 합쳤더니 1억 1천만원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B씨는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국 선정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B씨 2025년부터 생계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25년부터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연소득 1억 3천만원 또는 일반 재산 12억 원으로 완화되었기 때문인데요. 완화된 기준에 따라 B씨는 신규 수급자로 선정되어 월 46만 5천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수급 대상 확대에 대한 소식을 전달해 드렸다면 이제 수급액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근로
사업소득 공제에 대한 소식입니다. 현재는 일반 수급자 대상 30%를 적용하고 75세 이상 어르신 분들에게는 20만원 플러스 30% 추가 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 월 80만원을 벌고 있는 72세 어르신 C씨의 경우를 살펴볼게요. 일단 75세 이하셔서 일반 수급자 기준인 30% 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월 근로소득 80만원에 80만원에 30% 24만원을 공제시켜서 80만원 마이너스 24만원 56만원이 소득 인정액이 되는 건데요. 소득 인정액 56만원에 따라 책정된 생계급여 15만 3천원을 그동안 받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C씨는 2025년부터 생계급여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적용되던 추가 공제 대상이 65세 이상으로 확대되기 때문인데요. C씨의 경우 이제 공제 방식이 달라집니다. 20만원 플러스 30%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80만원 마이너스 20만원을 우선 공제하여 60만원인데 여기서 30% 추가 공제니까요. 60만원 곱하기 30%는 18만원이죠. 그래서 총 공제 금액은 20만원 플러스 18만원에서 38만원이고요.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보면 80만원 마이너스 38만원으로 42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보다 소득 인정액이 감소했죠. 그러면서 생계급여는 더 받을 수 있게 되고 결국 약 10만원 정도가 더 늘어난 34만 5천원을 생계급여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기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기존의 수급자 탈락을 하신 분들도 오늘 영상 보시고 내년에 수급자 자격에 포함이 될 수 있을지 한번 가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알찬 정보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